자, 그 사이에 저희 두 분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먼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 지금 이제 대국민 특별성명부터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를 대국민 특별성명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상당히 폭넓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꽤 길게 가졌습니다. 일단은 첫 질문으로는 이 형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지난 1년 전에 그 굉장히 국민적 충격이 컸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있었고 또 사실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오늘 특별 성명의 형태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그 가장 많이 사용했던 죄송합니다. 말씀이 빛의 혁명과 예. 국민주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내란 극복 과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균형감, 그리고 내란 극복과 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함께 그 담겨진 성명, 그 담화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 1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 오판의 결과가 위헌적이었고 또 비민주적 조치로서 이렇게 국내외적인 그런 비판에 상당히 큰 어려운 한 해였죠. 그렇지만 뭐 상당히 그래도 대한민국은 1년 만에 이런 숙성된 그런 민주주의 그리고 또 산업 경제 전반적으로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할 정도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오는 국민들 덕분에 계엄 1년의 어떤 잔재나 휴유증은 큰 무리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고 또 헌재에서는 또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아울러서 특검이 또 3개나 만들어지고 그 특검이 또 기소에 따라서 재판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무한한 책임을 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국민들에게 마음 아프고 무겁게 또 생각하고 있죠. 저는 계엄 1주년이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또 더 큰 대한민국의 또 행복을 위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비록 입법권의 당시 독단적인 입법 남용행위 그리고 절대 입법 권력의 탄핵 남발 뭐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깊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두 분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주목해서 들렸던 부분, 뭐 국민 통합, 빛의 혁명, 그리고 국민 주권의 날 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국민 주권의 날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 주권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올 대통령 뭐 기자회견 자체가 뭐 담화가 아니고 성명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또 정부에서 노벨 평화상을 갖다 추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12월 3일 국민 주권의 날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그런 민주주의를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서 이렇게 우리가 되새기자는 어떤 그런 입장이지만 이걸 이제 한편으로는 한 진영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이 큰 멍해로 이 멍해는 언젠가 국민 통합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로 이런 털어내고 그 멍해를 갖다 씻어내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그 멍해를 끊임없이 유지한다 그러면은 갈등과 대립 반목 분열이 더 이제 고정화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역사적 경험을 후대들도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짚어주신 부분이겠죠. 그 연장선상일 텐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국민 의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게요. 뭐 당연히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첫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과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도리어 국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일종의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정당들이 국민의 주권을 도리어 호도해서 자신들이 권력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번 12.3 비상계엄이 분명하게 일깨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각한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주권, 빛의 혁명이라는 것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시대 정신으로서 저는 국민주권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기념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저는 뭐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크게 여야 간의 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더 이상 내란 극복이나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뭐 김성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수 일부 국민의힘의 일부를 빼놓고는 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할 거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잘 결론이 나고 국민적 화합일로 12월 3일이 기념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성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 국민이 노벨 평화상의 자격도 충분하다 이런 이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쨌든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저력과 대한민국의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말 높게 평가하고 그런 뭐 가치를 우리가 기리는 부분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다르게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1야당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공조, 동조 정당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만이 내란이 종식되는 거다.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이제 정치적 영향을 이렇게 1년 지나서 평가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저력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국민들과 함께. 두 번째는 정치적 현황과 그 명령 거부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접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정치적 효능감까지도 남겼지 않습니까? 또 군인들에게는 또 위헌적인 이 상부의 명령에 대한 거부권의 중요성까지도 이번에 또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명하복 체계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없어지게 만든 그런 계기도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그 12.3 비상계엄의 잘못된 오판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정권 교체까지도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간밤에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영장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과연
대한민국은 진보 보수 이렇게 양축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나눠야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국민의힘이 그걸 갖다 책임을 만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란몰이 막 이런 정치를 계속 해나간다면은 아마 이 상황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유지가 된다면 과연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국민 이해관계의 진정한 협치 정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큰 힘이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자꾸 내란몰이다 정치적 그 어떤 뭐 득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난 이 전두환 그 노태우 세력들에 대해서 소위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군사 쿠데타를 했던 세력에 대해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 계속 뭔가 우리 역사의 그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확인된 것 같이 2016년, 17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023년 1년 전에 이런 비상계엄 사태로 24년이죠. 24년 12월에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지는 역사의 그 어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번에 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정 정도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요 가담자들은 사법적 그 단죄를 받고 있지만 이와 관련돼서 그 사실상 같이 공모하고 도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다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암적인 존재로 남아서 언젠가는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태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한번 도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러한 세력과 좀 단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의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그 특정 일정 정도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그 합법적인 틀에 있은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세력 또 선거를 부정하는 민주주의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선을 긋고 정당으로서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줄 때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틀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이 윤호개인 세력과 연계해서 자꾸 그들과 그 입장이 섞인다면 내란 세력의 숙주 역할 그다음에 유연 정당 논란에 스스로 또박또박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여당의 역할이 있다면 야당으로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해야 하는데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중에 오후에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행진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참석 배경과 메시지 어떤 부분을 낼 것이냐라고 질문했는데 메시지 너무 많이 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서 경호처에서 말려서 몰래 가려고 한다라고 농담을 했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석해보고 싶다라고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12월 3일은요. 정확하게 지난 1년 전에 비상계엄을 막은 힘은 민주당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었습니다. 국민이 힘으로 막아줬고 국민들께서 그 한겨울에 심야에 국회까지 모여서 군경, 그러니까 소위 그 계엄 세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군경의 침탈을 막아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있을 시민 단체가 주관하는 중심의 그 회의 어떤 이 축제죠. 이 축제에 대통령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격으로서 가겠다. 다만 이제 경호처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들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방식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당연히 뭔가 역할이 있을 텐데 경호상의 이유로 그걸 공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시민 모임은 축제는 정확하게 민주당이나 국회나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민단체 스스로 시민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에 참여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좀 이례적이다 참석이 이런 그렇죠. 평가가 나오고 상당히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은 이런 군중 집회라든지 어떤 또 도보 행진이라든지 항상 역대 국내적인 중요 아주 큰 지도자 정치인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 경호 안보상에 또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됐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민 비상행동 걷기 대회에 여기에 도보 행진에 참석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저녁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참석해야 경호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 다 예방하면서 갈 건데 이걸 예고를 했어요 어제. 즉 그 말은 아무리 시민 사회 단체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지만은 많이 참여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대통령 본인께서도 역사적인 그 순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용히 참여하겠다 그랬지만 이미 이 행사는 조용한 행사가 되질 않았어요. 이미 이제 오늘 모든 언론에 그냥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까지 오늘 이제 아까 9시에 이런 성명 발표를 통해서도 언론 또 기자들하고 또 질의응답까지 마치면서 12.3 비상계엄의 어떤 평가 또 앞으로의 우리 과제 또 앞으로 국민 통합 이런 걸 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저렇게 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집회 시위라든지 이런 데 참 우발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잖아요. 아무튼 대통령의 뜻이니까 또 지켜봐야죠.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시 뒤에는 외신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고 잠시 뒤에는 외신 기자회견, 그러니까 외신만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우리 내국 국내 기자들하고는 다양한 형태로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오늘도 또 특별 성명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외신 기자국의 어떤 기자간담회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해외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측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작년 13 비상계엄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그런 걸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비상대권이다. 또 경고용 계엄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참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책임은 올고지 보수 우파 진영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의 중심 정당인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역시 국정 운영 기술 능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다. 이걸 12.3 비상계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국회를 앞을 갖다 봉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갑차를 저지하고 이런 부분을 돋보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을 노벨 평화상 수상 대상자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걸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겠다. 대단한 발상이잖아요.